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뭐 미세먼지는 있지만 날씨가 워낙 좋아서요. 너무 예쁘죠. 예, 이럴 때 태양광 얘기해야죠. 네. 이제 태양광의 계절 시즌이 밝아왔습니다. 해도 길어지고 햇빛도 쨍쨍. 예전에는 제 기후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네. 사실 그 이렇게 해가 길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선크림 더 발라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부담스러워했거든요, 햇빛을. 예. 근데 물론 뭐 지금도 선크림은 계속 바르고 있긴 네. 하지만, 야 이렇게 소중한 햇빛을 지금도 버려서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봐요. 요즘 햇빛 발전 동향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장 지붕 태양광이 뜨고 네, 있고, 네. 저 멀리 유럽에서는 울타리 태양광이 등장을 했습니다. 울타리 태양광이요? 네, 두루두루 한번 보이는 라디오의 사진과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우리 박진희 PD께서 한번 띄워 주실 겁니다. CJ 인천 공장을 드론으로 이제 하늘 위에서 딱 찍었는데요. 네. CJ 인천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거대하게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대기업 공장 지붕에 요즘 속속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CJ 제일제당 인천 공장 그리고 진천 공장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설비 용량은 2.7메가와트로 1년간 원전 3.5기에 해당하는 3.5 기가와트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원전 3.5기에 해당하는. 예, 뭐 그러니까 네. 그 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한 1기가와트다 하면은 아이고 뭐 원전 한 기 정도다. 1년간 물론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 정도입니다. 이달 5일에는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 인천 공장의 지붕과 태양광에 연간 1.3 기가와트급 태양광 시설이 준공이 됐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현대자동차 국내 사업장에 이제 공장 지붕, 주차장 이렇게 사업장 내 유유 부지를 활용해서 이 현대차 국내 사업장이 뭐 여기저기 많으니까요. 네. 다 합치면 연간 약 27기가와트 시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겠다. 오, 이거 상당한 규모인데. 예, 27기가와트. 그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현대차 울산 공장의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 모습인데 이것이 과연 주차장인가? 태양광 패널로 아주 가득가득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CJ 제일제당, HD 현대에너지, 현대차 네.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군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설치하는 업체는 또 한화큐셀이라고 한화. 아주 세계적인 네. 이 태양광 업체죠. 지금은 한국에서 슬슬 발을 빼고 어디 외국 나간다고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그러셨잖아요. 어려우니까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 이렇게 그 제안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네. 중국산 좀 막아주세요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중심이 그쪽으로 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에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 지금 보이는 라디오 나오는 저 사진은 태양광 밭 같아요. 네, 태양광 밭. 바깥쪽 주차장입니다. 아, 저 저기 밑이 주차장인가요? 주차장이에요. 아. 예, 자동차 회사 현대차 자동차 공장 주차장입니다. 와. 완전히 촘촘하게 저렇게 네. 했잖아요. 저거를 다 합쳐가지고 27기가와트를 만들겠다. 아리백을 위해서. 네.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공장 지붕, 주차장 이런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 파괴나 민원 우려가 없다. 이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선호를 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렇게 그 공장 지붕에서 전기를 써서 자기네가 바로 공장을 돌리게 되면 별도의 어떤 송배전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바로바로 소비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바로 쓰면 되니까. 예, 전기 요금도 아낄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루프탑 태양광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국내 에너지 분야 싱크탱크인 넥스트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물 그리고 산업단지 그러니까 공장 건물이죠.
이걸 다 포함해서 여기에 옥상과 지붕 그리고 뭐 주차장 요런 데다가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릴 경우에 다 뽑아낼 수 있는 잠재력이 한 42.2기가 정도 된다 그래요. 아까 현대차가 27기가였는데 네. 연간. 예. 와. 그러니까 계산마다 다른데 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원전 42기를 신설하는 효과 요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건축법상 제약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네. 한 발 한 발 이쪽으로 옥상 태양광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산업계에서는. 네. 자,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가기 전에 과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웃집 태양광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공공건물이 많이 또 태양광 설치를 앞장서서 해야 해야죠. 좀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도 높아지고 관련 산업도 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협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 공무원의 문제인가? 알고 봤더니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제안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 김기현 부천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공건물 주차장에 만약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담당 에너지 부서에서는 그게 실적이 되나 정작 그거를 운영해야 되는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는 민원이 된다. 그렇죠. 업무 부담이 된다. 네. 실적은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누군가한테 부담이 되면 당연히 협력도 안 되고 소극적으로 기피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모든 부서 실무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짜주시면 어떨까. 요거는 나중에 저희 그 의원들이나 네, 네. 여러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한번 얘기를 질의를 한번 해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두 번째 소식은 세 번째 어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울타리 태양광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울타리 예, 태양광. 보이는 라디오의 사진을 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영국의 저명한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네. 올라온 사진인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단독주택 건물인데 네.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쫙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 있는 건가요, 태양광 패널이? 수직입니다. 아하. 예, 수직입니다. 네. 그 보통은 이렇게 햇빛을 하나라도 더 잘 받으라고 받도록 이렇게 뉘어 놓잖아요. 뉘어놓고 비스듬하게 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아파트하고 태양광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남향 선호하시는데 네. 여기는 남향이 아니라 동쪽이든 서쪽이든 간에 울타리에다가 촘촘하게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나오네요. 네, 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정원 울타리에 태양광 패널이 쓰이고 있다. 왜일까요? 여기서 상상력을 한번 발동해 볼 시간입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걸까요? 태양광 지붕에 안 패널이 하고. 태양광 패널의 단가가 너무 지금 싸진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유럽에서만 그런 건가요? 전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전 지금 싸지는 세계적으로. 거예요. 너무 싸지는 거예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네. 국제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지금 태양광 설치비가 좀 어느 나라나 비싼 게 네. 태양광 패널 값 플러스 설치 인건비, 장비, 지붕에 올리는 장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야 그럼 태양광 패널이 저렇게 싸지면 네. 인건비만 빼면 네. 되겠네. 그러면 효율이 좀 떨어져도 지붕에 설치하지 말고 우리 집 울타리에 내가 사서 붙이면 되겠네. 이 DIY 태양광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워낙 설치비를 싸지니까. 아끼는. 예. 그래서 싼 값에 울타리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 언급한 DIY 태양광이 열리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글로벌 태양광이 미쳤잖아요. 네. 막 작년에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400기가와트를 넘어섰고 올해는 510기가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좀 예외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죠, 예. 지금. 전 세계가 다 심지어 그 중동 국가 저기 그 동남아의 베트남까지도 네. 태양광 풍력으로 쫙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의 이 관측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태양광 패널 공급량이 1,100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 근데 설치량은 510기가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네. 실제 설치는 510기가인데 태양광 패널 쏟아지는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은 1,100기가와트예요. 수요도 늘고 있지만 공급이 확 늘어난 확 거네요. 늘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단가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업체들은 죽을 맛이죠. 그래서 네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그래프 곡선입니다. 이게 연도별 태양광 패널의 단가를 그래프로 쫙 연결을 했는데요. 뚝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올해 완전히 기준치 이하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패널을 사서 직접 설치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네. 지금. 그러면 내가 저 정도면 내가 그냥 울타리에 붙이면 되겠네. 예. 그 사실은 DIY 태양광이 설득력이 있는 게 취미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푼, 두 푼 모으셔서 나 노후에 흙집 짓고 살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태양광 패널 실제로 내가 사서 붙일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위험하게 지붕까지 가는 것보다 그렇죠. 차라리 옆에 이렇게 할래. 벽면에 그냥 예, 붙이는. 이 정도 단가가 싸지면.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 수요도 그만큼 엄청나게 늘었고 공급도 엄청나게 늘어서 단가가 뚝 떨어져서 외국에서는 내가 사서 붙이는 DIY 시대가 열렸다. 지금 그래프 곡선이 나왔는데 저게 태양광 패널이기에 망정이지 저게 다른 가격이 저랬으면 큰일 났겠습니다. 네, 사실은 태양광 업계에서는 사실 심각한 이 문제예요.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 내 공장도 음. 지금 감원을 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업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렇죠. 공급이 갈수록, 더 많을 수 예, 있구나. 경쟁력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구나. 음. 이런 시대인데요.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의 나래, 네. 현실에 기반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기대가 됩니다. 노피디님의 상상. 다섯 번째는 양면 태양광의 시대가 열린다. 수직으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그러네요. 이렇게 앞뒤에서 이쪽 저쪽 앞뒤로 가잖아요. 네네. 한쪽에서는 태양광을 받고 반대쪽에서는 반사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높이는. 양면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울타리 태양광도 열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섯 번째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젖소 목장인데요. 젖소 목장에 울타리를 설치해놨는데 여기다 태양광을 수직으로 딱 다 설치해놨습니다. 세워놓은. 그래서 울타리 양쪽으로 젖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농장 주인은 물론 비용의 30%를 아일랜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네.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가 재미를 톡톡히 봤다. 지금 사진 나왔는데요. 네. 네. 자랑스럽게 팔짱 장관이네요. 끼고 딱. 장관이네요, 진짜. 그쵸. 예. 저 태양광벽. 그러니까 젖소 목장에 저렇게 울타리가 따로 위험하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이 네, 네. 울타리에다가 태양광을 했는데 오히려 농장주는 대만족이다. 왜냐하면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언제 전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한낮에 나오겠죠. 네, 네. 정오에 태양광이 많이 쏟아질 때. 예. 근데 수직으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으니까 동서로 설치해 놨대요, 방향을.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에 받고. 전기가 많이 나오고 네. 해 지는 시간에 또 전기가 또 받고. 많이 나온대요. 근데 젖소가 젖을 짜는 시간하고 타이밍이 딱 맞는데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실제로 전기가 필요한 시간이 울타리 태양광이다. 이래가지고 농장주에서는 아주 대만족이다. 네, 아침 저녁으로. 예, 아침 저녁으로 전기가 나오면 나는 전기비 안 들이고 네. 물을 끓이거나 또 차규를 위한 우유 냉동에 쓰거나 남는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하거나 네. 팔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섯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눈 많이 오는 미네소타주 사진인데요. 네. 눈 울타리 태양광이 등장했습니다. 눈 울타리요? 이건 미네소타 뭐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 눈이 고속도로 위로 쏟아지면 사고의 위험하죠. 위험이나 도로 정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쏟아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는데 여기다 태양광 패널을 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보이는 라디오의 사진이 아마 보이실 텐데 네. 저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일단 울타리로 눈도 막고 네.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드는데 여기서 만드는 전기로 지하에 바닥에 열선을 깔아서 눈을 녹이는. 눈을 녹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눈을 막는다. 네, 네. 그다음에 남는 전기로는 가정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노스다코다 연구팀하고 미네소타 교통부가 네. 같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쏠쏠한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은 못 구했는데 이야기로 전해드리면 네. 인도에서는 코끼리 태양광이 등장을 했는데요. 코끼리 태양광. 예. 라이모나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쌈주에 아주 유명한 아시아 코끼리와 들소 보호구역입니다. 근데 코끼리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코끼리 떼가 주변 마을을 습격하는 사례가 있대요. 아하. 그래서 코끼리와 인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동물단체에서 이 제자체 도움을 받아서 울타리를 설치해 놨어요. 네. 여기다 태양광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울타리 주변에 전기가 흐르도록 그래서 코끼리 떼가 이렇게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코끼리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약간 걱정은 되지만 네.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태양광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추천하실 곡은 어떤 네, 노래일까요? 있었는데요. 그 앞서 그 청취자께서 신청곡을 해주셔서 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